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최근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락으로 인해서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또 같은 아시아권 시장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우려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리포트와 함께 매도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이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참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또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분석을 잘하는 다른 분들의 관련 영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하고 또 매매자의 입장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매매 관련한 영상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 이 몰빵자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관련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좀 만들게 됐고요. 아직 제가 원하는 이 삼성전자의 그런 매수 포인트 자리는 오지는 않았지만 뭐 관련된 제 관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매매 관점에 적당히 또 부합을 시켜서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두절미하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몇 번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 관점은 이제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좀 들여다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시장 상황이라든가 뭐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참고를 하면서 업황이라든가 기업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술적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엔벨로프 하단선이고요. 두 번째는 RSI 지표입니다. 자, RSI 지표는 화면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란에서 이 모멘텀 지표 있죠? 이 모멘텀 지표로 들어가셔서 요 RSI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RSI 지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거를 이제 좀 시그널을 지워 볼게요. 좀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니까. 자, RSI 지표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위쪽에 70이라는 수치 있죠. 여기 이제 7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 7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과열권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을 때 이 아래쪽에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좀 매매 관점에서 저 자리에 오게 되면은 나는 진입을 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데요. 자, 엔벨로프가 닿으면서 이 RSI 지표에 침체 국면으로 주가가 진입하게 되면 저는 매수 시그널로 봅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게 되면은 저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 매수 진입을 합니다. 무조건 매수 진입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이 나오기도 힘들고요. 제가 요거 봤을 때는 거의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진짜 경제 위기가 왔을 법한 그런 급락 사유가 아니고서는 닿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과거 좀 살펴보면 최근에 한번 닿았었거든요. 요때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요때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면 이거는 뭐 최고의 진짜 매수 자리였었죠. 최근에 이 엄청난 상승장에서 최저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죠? 요 엔벨로프 하단선 닿던 자리가 가장 최저점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으면서 RSI 지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이 되는 자리, 이 두 개의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때는
좀 심한 말로 몰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한 번 닿을까 말까 한 이 엔벨로프 하단선과 침체 국면이 겹친다? 이러면은 뭐 진짜 완전 저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과거에 또 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가 있잖아요. 요때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때도 다 썼어요. 요때도 최저점입니다. 이때가. 자, 이때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삼성전자가 엔벨로프 하단선과 침체 국면은 아니죠. 여기서 조금 더 빠져야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오는데 침체 국면은 곧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엔벨로프 하단선 자리를 보고서 RSI 침체 국면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는 50%만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해도 빠르게 수익이 났죠. 예, 빠르게 수익이 났고 이렇게 쌍바닥 구간에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왔을 때 나머지 50%를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융통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좀 다져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매매 경험으로 쌓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매수가 됐다면 뭐 진짜 이때도 최저점 매수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엔벨로프 하단선과 이 RSI 침체 국면이 동시에 겹치는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뭐 10년에 한 번만 매매할 거냐?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으면서 침체 국면에 온다면 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되겠지만 엔벨로프 하단선은 일단 배제를 하고 RSI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과거의 차트를 여러분이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침체 국면 30이라는 수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분할 매수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30 이하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런 구간들 좀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침체 국면에 시그널이 뜨고 침체 국면에 이 파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음봉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저는 일단 진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진입에 비중 조절이 있겠죠. 비중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 30%, 40% 들어갈 때가 있고요. 3분할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30%, 40%, 30%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매매하고자 하는 금액은 미리 정해 놓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매매 비중을 정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는 아직 파란색 시그널이 뜨지가 않았죠. 30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날서부터 음봉이 나오는 첫 번째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요때부터 이제 시그널이 떴죠. 요때. 그러면 음봉이 어디냐라고 치면 여기서 이제 음봉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을 봐서 상황이라는 거는 시장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어떤 업황 상황,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음봉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다가 음봉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1차 진입을 합니다. 전체 물량의 30%를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차 물량은 그럼 어디서 진입을 하느냐? 여기 매수가에서부터 밑으로 7에서 10%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2차 매수를 하고요. 또 거기서 7에서 10%한 번 더 하락을 하면은 전체 물량을 사고 싶었던 물량을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 40% 물량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차 물량이 30%만 진입됐다라고 가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로 20%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호가에도 거의 100억에 대한 이 호가 물량이 쌓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가 몰빵을 해도 다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삼성전자만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도 보시면 여기서 시그널이 떴죠. 그러면 여기서 대충 음봉에서 샀다고 하면은 짧게 또 수익 납니다. 자, 그러면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느냐? 요 정도 구간에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8%가 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에서 5% 이상서부터 분할 매도합니다. 삼성전자로 큰 욕심 부리지 않아요. 최대 뭐 10%까지만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만족합니다. 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매매하면 되니까.
자, 요런 구간도 짧게 이런 자리 음봉에서 대응을 했다면 수익 났겠죠. 또 여기도 시그널이 뜹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가 됐다면 요렇게 또 수익 구간 발생을 하죠. 요런 구간도 10%가 넘고요. 자, 여기서도 시그널 뜨죠. 여기서 음봉에서 매수가 됐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또 요렇게 수익 납니다. 자, 그럼 요것도 16.6%.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거의 승률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자, 여기서도 나오죠. 자, 여기서도 대충 음봉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 자, 28%. 삼성전자로 28% 수익이면요. 일반 개별주, 중소형주로 대응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3배, 5배라고 보시면 돼요. 비중을 그만큼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팬데믹 때죠. 이거는 뭐 진짜 최고의 매수 자리였습니다. 예, 시그널이 뜨고 엔벨로프 하단이 닿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몰빵 쳐도 됩니다. 몰빵 치고 진짜 존버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 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시그널이 떴어요. 이런 구간도 좀 짧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도 시그널이 떴고요. 요 음봉에서 매수했다고 하면은 짧은 구간이지만 이런 구간도 수익 나죠. 자, 여기 13%. 자, 여기도 또 시그널 떴고, 요렇게. 여기도 20%. 근데 최근에는 시그널이 없어요. 자, 요런 이제 점으로 된 요런 시그널들은 좀 배제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살짝 30이라는 이 침체 국면 이하로 들어왔을 때 살짝 들어오는 거는 사실 좀 속임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결국에는 또 수익 나긴 났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도 시그널이 떴지만 이런 데는 진짜 살짝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배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구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구간은 엔벨로프 하단선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엔벨로프에 대한 거는 아직은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침체 국면으로 아직 진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양이 만들어져도 요거는 이렇게 좀 하향하면서 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선이. 빨간색 선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파란색 시그널이. 그때 매수를 일단은 1차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꼬리가 좀 약하고 이 몸통이 긴 거의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엔벨로프 하단선. 그리고 엔벨로프 하단선이 닿고 어, RSI 시그널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온다면 최고의 매매 타점이 되는 것이고 엔벨로프 하단선은 거의 뭐 10년에 한 번 달까 말까 하기 때문에 RSI 지표로 침체 국면에 들어왔을 때 침체 국면의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차트상으로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자리, 음봉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1차 진입 30%, 저 같은 경우는 30% 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7에서 10%더 하락을 한다면 2차 진입 30%, 거기서 7에서 10%더 하락을 한다면 마지막 물량 40%를 저는 진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매매해서 실패한 구간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승률이 8, 90% 이상 나오지 않는다? 제가 검증을 했을 땐 90% 이상 나왔거든요. 90%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매매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총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려 450조입니다, 여러분. 450조의 시총을 갖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거보다 훨씬 적죠. 자, 하이닉스는 시총이 대략 60조 정도인가요? 73조네요. 73조니까 삼성전자와의 시총 차이가 거의 6배 가까이 나죠. 그렇다면은 매매를 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면 훨씬 더 속임수가 많을 수가 있겠죠. 실패 확률이 많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좀 참고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서 타점 잡는 거를 좀 늦춰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가 이제 융통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마인드 좀 이렇게 유연한 어떤 대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침체 국면에 들어왔죠. 그리고 엔벨로프 하단선에도 거의 이제 달랑말랑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자, 엔벨로프 하단선과의 거리가 저가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7%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엔벨로프 하단선 닿는 자리가 진짜 매매했을 때 거의 뭐 승률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침체 국면에 들어왔고 엔벨로프 하단선과의 거리가 7% 정도가 남아 있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1차 진입을 하고 엔벨로프 하단선 닿았을 때, 그리고 뭐 아니면 마이너스 10%, 7에서 10% 구간에 나는 2차 진입을 하겠다라는 또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겠죠. 예, 그거는 종목의 상황과 그리고 업황의 상황, 그리고 펀더멘탈, 그리고 시장 상황, 뭐 종목의 수급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침체 국면에 들어왔을 때 이 주가의 향방을 좀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수익이 나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한 단계 좀 늦춰서 대응을 한다면 승률을 훨씬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검증을 해 보세요. 충분히 이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엔벨로프 하단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시그널이 이 이평기간 또 상한율, 하한율을 저는 20, 20, 20으로 다 조정을 한 상태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기본 세팅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한선만 보기 때문에 상한선, 중심선은 지웠고요. 자, 하한선을 입평 기간을 이렇게 20, 20, 20으로 책정을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한선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이제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기술적 차원에서는,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는 좋은 모습이라고 또 어제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이닉스를 조금 좋게 본다라면 이제 삼성전자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돌아서는 타이밍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력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이 등락률이 큽니다. 예,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조금 더 하락해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다가 뭐 다음 주에, 이거는 뭐 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봉 캔들로 만들어진다면 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차트의 모양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아직 매매 시그널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일단은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RSI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매매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조금 매매 대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더불어서 체크를 하면서 참고하고 매매 대응한다면 훨씬 더 좋은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삼성전자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엔벨로프 하단선이 닿았을 때와 이 침체 국면이 진입이 됐을 때가 가장 확실한 어떤 매매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지 않았더라도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했을 때 첫 번째 침체 국면 진입 시에 1차 매수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30%, 또 2차 매수로 7에서 10% 하락했을 때 30%, 그리고 거기서 또 7에서 10%더 하락했을 때 나머지 물량을 매매를 해서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경험해온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유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매매 방법을 고려를 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적합하게 활용을 하셔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 또 참고하는 자료라든가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매매 시점도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잘 활용을 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